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우리 투기 연예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 투기 장모님들, 장인 어른들한테는 약간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수년 동안, 거의 뭐 십수년 동안 끌고 온 것 같은데요.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50층 아파트 설립 계획이 무산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앞으로의 한강 주변의 아파트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 약간 이중표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물론 서울시장 선거가 2개월,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굳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후에 부시장님이 이렇게 급하게 이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은 1년 동안 TF팀을 꾸려와서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을 계속 고민을 해왔나 봐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한강변 50층 계획은 세울 수 없다. 높이로 지을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제시한 기부 체납 조건으로 제시한 강변북로 지하 사업은 우리가 서울시가 받아들여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요 뭐 신속히 살펴볼 건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스킵을 해본 다음에 기사 내용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워낙 유명한 정비구역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특히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연끌해서 사고 싶은, 분양을 하게 된다면 분양받고 싶은 그런 정비구역의 아파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될 것인지, 물건이 나오느냐, 조합원 물건이 나오느냐 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사가 된 곳이었는데 결국은 오늘 50층으로 되는 것을 서울시가 반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성동구 성수동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여기가 트리마제 49층인가요? 47층인가요? 아파트가 있고, 이것이 한강변의 유일한 초고층 아파트인데 이 층수와 맞춰서 여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도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이 구역을 통합해서 개발한다. 높이를 이 정도 높이에 맞춰서 개발을 해주겠다, 이런 안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성수 특별계획구역에다가 특별자를 붙여주면 상당히 무섭죠. 특별하게 높이를 제한해주겠다, 이런 식의 오세훈 서울시장 때 이렇게 허가를 해준 구역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한데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서 거절이 되고 반려가 되고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1지구는 건축 심의 진행 중인 단계고요. 2지구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 3지구는 교통평가 영향평가 단계, 4지구는 건축 심의 진행 중. 자, 1지구하고 4지구가 좀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 그 다음에 3지구, 그 다음에 2지구가 가장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성수 전략 정비구역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건축 심의 진행 중 단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단계냐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재건축 사업 단계별 절차, 앞으로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마 최대의 관심사항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지을 땅도 없고 지어진 아파트를 부수고 낸 다음에 구 건물들을 새 건물로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30년이 넘는 그런 아파트가 질비하기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 단계도 한번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것이 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 설립 단계가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 시행 단계로 조합 설립 인가 에서 건축 심의, 교통 영향 평가 2단계죠. 2단계. 아까 보셨듯이 1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 단계고 3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 영향 평가 단계였죠. 2단계입니다. 현재 시행 단계이긴 한데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직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공사를 선정한다든가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 같고요. 조합 설립 바로 다음 단계로 초기 단계 중에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 지역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대부분의 지역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정비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조감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만 지어진다면 그야말로 독보적인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물론 제가 투자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투자로 성공을 거둬가지고 뭐 많이 벌게 되면 당연히 성수구역 전략정비구역에 입주문을 저도 도전을 해보겠지만
물론 제가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한강 주변에 이런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조만조만 고만고만 야리꾸리한 그런 아파트 단지 말고 이렇게 좀 현대식으로 약간 좀 스카이 하이, 약간 좀 높고 좀 디자인도 가미된 이런 아름다운 아파트들이 한강 주변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보트도 뜨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죠, 인생이라는 게.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거 성수공단의 배후 주거 지역이었대요, 여기가. 그런데 공장들이 장안공단 등으로 이전하면서 슬럼화가 진행이 되자 오세훈 시장이 한강 재개발을 목적으로 50층 개발 특례를 줬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2009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성수만 지정을 한 게 아니라 구의자양, 압구정, 잠실, 반포, 여의도, 합정, 당산, 이촌 이렇게 여러 구역을 전략이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특히 빨간색 같은 경우는요, 여의도, 압구정 같은 경우는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끔 했고, 높이 유도구역, 특히 이천, 성수 이런 데는 높이를 완화해서 서울시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대부분 다 해지가 돼버렸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은 서울시민들의 공공자산이다 해가지고 한강변을 따라서 이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상당히 싫어했죠. 그래서 다 해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현재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치 빠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딱 한 다음에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조합사무실이죠. 자신이 만든 이 전략정비구역을 자신이 완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합사무실 뒤쪽에 보면 조감도까지 화려하게 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50층짜리 정말 멋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놨고, 오른쪽에 보면요, 각 호실 세대 평면도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수 전략정비구역 조합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 서울시에서 추진 절차를 허가만 해주면 일사천리로 할 것 같은데 서울에서 꼭 태클을 좀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높이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대부분은 해제가 됐고, 특히 소구표가 없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2030 서울 플랜을 통해서 한강변 주변에 아파트 높이를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소구표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최고 35층까지만 짓게 되고, 한강변의 인접한 동은 15층까지로 높이를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문제는 각 구역별로 비용 부담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고요. 사업도 제각각 진행하다 보니까 속도가 다 달라서 보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구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만약에 각 지구별로 진행을 한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속도를 지금 현재 빨리 좀 절차를 진행을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전략정비구역이고 통합개발을 한다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완결성 있게 설치하기가 힘들고, 향후 등기 이전을 할 때 재산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비용 부담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자질구질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당초 마스터 플랜에 기반한 그런 사회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건축 심의 단계에서 올스톱 시킨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 심의 단계는 아까 살펴봤듯이 1구역, 4구역은 건축 심의 단계고요. 3구역은 교통 영향 평가 단계고, 2구역은 이제 조합 설립을 이제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우려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통합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사업 속도를 조절을 해왔습니다. 봤듯이 현재 개발 단계는 이런 단계고요. 지구별로 사업 추진 속도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하면서 1년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를 해왔던 것이고, 오늘 2021년 2월 9일날 그 가이드라인을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합 측에서는 이 50층으로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시 측에다가 공공기여를 하겠는데, 우리가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을 해가지고 기부 체납하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를 50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서울시에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자, 4지구만 사업 속도가 독보적으로 빠르고 나머지는 사업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2030 서울 플랜 따라서 높이 제한에 강한 입장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고 나서 누가 서울시장이 되냐에 따라서 이 50층을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느닷없이 2달 앞에 서울 부시장님이 성동구청장을 앞에 내어세워서 안된다 이렇게 현재 거절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는 우상호 의원이 있는데 강변북로라든가 철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하고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변창흠 현재 국토부 장관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도로를 지어하겠다. 그래서 얼추 현재 이 조합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하고 어느 정도 괴를 또 같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재 서울시에 의해서 반려된 강변북로 지하화에 대해서 우리 박영선 서울시장이 다시 불씨를 살릴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강변북로 이 도로는 서울시라든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 바로 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변북로 지하화가 이미 언급되어 있는 마당에 성수전략정비구역 조합 측에서 우리가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서울시장도 성수전략정비구역 이 강변북로 그 앞쪽 부분을 지하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설마 그 앞쪽에다가 공공택지 공공주택을 짓진 않겠죠. 자, 트리마제 옆에 현재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리마제죠. 트리마제. 자, 여기에 서울숲 트리마제가 위치해 있고 여기가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여기 1, 2, 3 뚝섬 성수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들도요 워낙 위치가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얄층 현재 100억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거의 100억대 50억 이상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요 50층 아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50억 깔고 갈 수 있으니까 욕심을 조금만 낮추시면 사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통합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1구역에서부터 4구역까지 또 속도가 또 비등비등 비슷비슷해야 되니까 우리 조합장님들이 만나가지고 잘 맞춰서 각 조합원들의 의사를 잘 일치단결해가지고 성수전략정비구역이 50층 높이로 한번 아파트 지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2021년 2월 9일 우리 신수정 기자가 이 서울시와 조합장님들과의 이런 간담회 그 회의장을 찾아가서 취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핵심 내용은 50층 높이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시한 기부 체납하겠다고 한 강변북로 지하 사업도 안 된다. 이렇게 서울시가 퇴짜를 놓은 것 같습니다. 자,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최고 50층까지 허용됐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이 35층으로 제한된다고 결론됐다. 당초 성수구간을 지하하고 문화시설을 지어 기부 체납케 한다는 조건으로 50층 높이를 허용하려던 서울시가 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바로 4개 지역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현재 일고 있다. 서울시는 1년 넘게 TF팀을 꾸려가지고 성수전략정비구역 마스터플랜을 현재 검토를 했었고 오늘 바로 조합원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 측에는 10일까지 조합원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자, 오늘 간담회를 하고 오늘 2월 9일인데 하루 동안 의견을 제출하라. 그러면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조합원들 의사도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자, 성동구와 성수정비구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첫 번째로 공공기여 조정 방안, 두 번째로 구역별 교통체계 개선 방안, 세 번째로 지역자산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계획 마련, 2030 서울 플랜의 높이 계획 기준 등 이것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지하화 한다든가 그다음에 보류지, 보존지 이것도 논의가 된 것 같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속 말했던 보존지역, 존치구역 이것이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서울시와 성동구가 계획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한 35층 층수를 제한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 자,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당초 한강변 르네상스 계획에 따라서 50층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아까 봤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든 안이었죠. 다만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지하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아파트 조합원들이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50층 높이로 재개발을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방침으로 현재 계속 논의가 되어 있는데 오늘 갑자기 35층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강변북로 지하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당연히 논리적으로 50층 건립 계획도 무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수 각 구역별 사업 속도가 다르고 우회도로 건설도 힘들고 기반시설 만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서울시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이 물 건너가게 되면 이거보다 3급 계획인 2030 서울 이 계획에 따라서 35층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4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사업 속도도 아까 검토를 해봤죠. 자, 오늘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조성 기준에 부합하게 단지 계획을 슈퍼블록에서 중소형 블록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니까 1구역에서부터 4구역까지 슈퍼블록, 통째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구역, 2구역 이렇게 묶어서 한다든가 2구역, 3구역 이렇게 묶어서 한다든가 해서 중소형 블록으로 쪼개서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합 측에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망했네, 망했어. 어떡합니까? 구역 내 뚝섬로를 전치해서 독립된 교통 접근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각 지구를 분할을 해버리겠다, 분리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성덕정길에서 근생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뚝도시장에 상업 주거 복합 개발 및 문화복지시설도 배치한다는 계획도 포함이 됐고 보호수 보전도 함께 검토를 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소형 블록으로 하게 되면 망한 거죠. 강력 반발을 했다. 50층 높이는 전략구역이라는 계획에 따라 정해진 사안이라 35층으로 낮아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전략구역 계획 폐기 없이는 높이를 낮추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는 50층으로 지켰다, 이거죠. 그리고 뚝섬로를 전치한다면 단지가 남북으로 분할이 돼버린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 자체가 틀어지게 된다. 건축물 전체 계획을 다시 세워라, 조감도를 다시 만들어와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겠다, 이렇게 조합 측에서는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입장은 35층 가이드라인을 기존 기반시설 변경과 부담률 고려 차원에서 제시를 했다. 다시 말을 하면 사업 구역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강변북로 지하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고 폐기됐다. 조합원들에게 부담률을 낮게 적용하면서 조합 측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세대수를 줄이거나 평형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사업성, 사업 수익에 맞게끔 맞춰주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동구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이것을 조합 측에 오늘 2021년 2월 9일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하루 동안 너희들 의견을 취합해서 내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달 후면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급하게 TF팀의 결과를 조합 측에 이렇게 통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성수 전략 정비구역 조합원이라면 물론 이 조합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조합원들에게 손실이 크거든요. 운영비라든가 조합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높이는 게 남는 장사인데, 그렇다면 속도를 높이려고 하면 이런 기부 체납에 따른 이런 공공 기반 시설을 하는데 통합 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서울시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속도를 맞추려고 하면 조합의 운영비라든가 속도가 계속 딜레이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조합장님들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조합원들을 체근해가지고 속도를 맞추거나 아니면 서울시 입장을 받아들여서 층수를 좀 낮추더라도 중소형 블록으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까지 딜레이했다가 신임 서울시장을 압박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저는 공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은 것 같아요.